차가운 바람이 거대한 창문을 통해 들어와 깐깐한 사무실의 공기를 흔들었다. 강지혁은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좌절감이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는 10명 이상의 유명한 심리학자, 심리치료사,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그를 사회적 불안 장애라고 진단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이자 선우그룹의 회장인 강태사는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놔둘 수는 없다. 태산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사무실을 울렸다. 선우그룹의 미래가 너에게 달렸다.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지혁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는 아버지의 위협이 단순히 공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재벌 상속자였지만 동시에 족쇄에 묶인 죄수이기도 했다. 그는 대규모 회의나 사람들로 가득 찬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의 뛰어난 사업적 능력과 차가운 이성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앞에서 무력했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그의 비서인 박민준이 들어왔다. 민준은 지혁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총재님, 마지막 후보가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혁은 신경질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이제 그만해. 어차피 소용없어. 하지만 이 사람은 다릅니다. 민준은 머뭇거렸다. 그녀는 자신이 시골에서 왔고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력서는 비어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총재님을 치료하는 것을 돕고 싶다고만 말했습니다. 지혁은 어이가 없었다. 농담해?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그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시골 소녀가 날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야? 그녀를 돌려보내. 그녀는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준이 끈질기게 말했다. 그녀의 태도는 매우 침착하고 자신감 있습니다. 제 생각에 한번 만나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혁은 민준의 끈기에 놀랐다. 민준은 평소에 이렇게 끈질기지 않았다. 그는 피곤한 한숨을 내쉬었다. 5분. 딱 5분만 시간을 낭비할게. 잠시 후 한 여자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고급스러운 브랜드의 물건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면바지와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긴 머리는 하나로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가벼운 화장만 했다. 그녀의 외모는 매우 평범했지만 그녀의 눈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깊고 평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풍랑을 겪은 듯한 바다와 같았다. 안녕하세요, 강 총재님. 저는 한수민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명확하고 단호했다. 지혁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는 수많은 여성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흔들림 없는 눈을 가진 사람은 처음 보았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도발했다. 당신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고? 당신은 나보다 나이도 훨씬 어려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건가? 나이는 경험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녀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게다가 저는 당신을 치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당신의 선생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지혁은 비웃었다. 선생? 웃기네. 나에게 필요한 건 정신과 의사지 선생이 아니야. 당신은 의사들이 당신에게 치료법을 알려주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거칠애가 아니라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은 지혁을 놀라게 했다. 그녀의 말은 평범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알 수 없는 힘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할 수 없었다. 좋아. 당신의 비법을 들어보지. 지혁이 말했다. 만약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즉시 나가야 해. 수미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상태를 5분 안에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항상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의 힘이 성장하면 당신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지혁의 마음을 꿰뚫었다. 그는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을 파악한 그녀에게 놀라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누가 당신에게 내 비밀을 알려줬지?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눈이 알려줬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눈은 지적이고 날카롭지만 동시에 깊은 고통과 두려움을 숨기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당신의 감정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지혁은 충격을 받았다. 그의 내면의 세계가 그녀의 눈에 완전히 드러난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자신감과 냉정함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를 테스트하고 싶었다. 좋아. 당신은 합격했어. 지혁이 말했다. 이제 당신의 임무는 나를 진정한 강자로 만드는 거야. 실패하면 당신은 책임져야 할 거야.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수미는 침착하게 말했다.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마십시오. 당신은 저의 과거에 대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선생일 뿐입니다. 지혁은 그녀의 자신감과 수수께끼에 끌렸다. 그는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좋아. 계약 성립.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부터 당신의 첫 번째 임무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건 불가능해. 지혁은 충격을 받았다. 내 상태를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건가? 당신은 항상 두려움에 도망쳤습니다. 수미는 말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두려움에 맞설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다시 되찾을 것입니다. 강 총재님, 그녀의 말은 지혁의 마음속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이 시골 소녀의 자신감과 평온함에 감탄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알 수 없는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했다. 지혁은 수민의 말이 단지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이 선우그룹 이사회 회의실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수십 쌍의 눈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그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가 사회적 불안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그가 이 난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했다. 그는 수민이 어디에 있는지 보려고 눈을 돌렸다. 그녀는 회의실의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혁을 쳐다보지 않았고 마치 그곳에 없는 것처럼 조용히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가 스스로 자신의 두려움에 맞서도록 내버려 두었다. 강 총재님,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가요? 한 노년의 이사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냉소적인 웃음을 담고 있었다. 지혁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목구멍은 꽉 막혔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자신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때 수민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울렸다.
당신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의 생각뿐입니다. 지혁은 눈을 감았다. 그는 수민의 말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그녀의 침착한 눈을 상상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다시 눈을 떴고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포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고 단호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이사들을 보았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그들은 지혁이 말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의 예산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이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그를 단순한 겁쟁이로 생각했지만 그는 그들의 예상을 뒤엎었다. 그는 이사회에 그의 지성과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가 발언을 마쳤을 때 그는 수민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승리, 지지, 그리고 이해를 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혁은 수민에게 다가갔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았지? 그는 그녀의 비범한 능력에 대해 궁금했다. 저는 당신의 눈을 보았습니다. 수민이 말했다. 당신의 눈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눈은 항상 당신의 내면의 불안을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달랐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눈을 통해 당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눈을 통제할 수 있었고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에 반영되었습니다. 지혁은 놀랐다. 그는 그녀의 깊은 통찰력에 대해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가정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몇 주 동안 수미는 지혁에게 일련의 이상한 임무를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사람들로 가득 찬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그들을 관찰하도록 했다. 그녀는 그에게 길거리에서 연설을 하도록 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도록 했다. 각 임무는 지혁을 극도로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그녀를 믿었고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한 번은 그녀가 그를 붐비는 지하철역으로 데려갔다. 그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에 갇혔다. 그의 심장은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패닉에 빠졌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수미는 그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일부일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지혁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수민의 말을 듣고 그의 심장은 천천히 진정되었다. 그는 지하철에서 내렸을 때 그는 더 이상 이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그의 두려움에 맞서 싸웠고 그는 승리했다. 수미는 지혁에게 심리학 지식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녀는 그에게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그에게 사람들의 표정, 몸짓, 목소리의 톤을 읽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그에게 사람들의 숨겨진 동기를 파악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녀의 가르침은 지혁의 사업적 능력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지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지식은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보다 더 깊었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단순한 가정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동료이자 그의 스승이자 그의 친구였다. 지혁은 수민의 과거에 대해 궁금했다.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을까? 그녀의 비어있는 이력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녀의 눈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그는 그녀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의 규칙을 존중했고 그는 그녀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지혁의 성공적인 변화는 선우그룹의 내부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악한 마법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최진호 이사는 지혁의 갑작스런 변화에 대해 매우 의심스러워했다. 그는 지혁이 그의 계획을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진호 이사는 강태산 회장의 사촌이었지만 그는 항상 강 회장과 경쟁해 왔다. 그는 오랫동안 선우그룹의 총재 자리를 노려왔고 지혁의 사회적 불안 장애는 그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지혁을 제거하고 회사를 장악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혁의 예상치 못한 변화는 그의 계획을 방해했다. 최진호는 지혁이 고용한 가정교사인 수민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고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 지혁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수민이 단순한 시골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그녀의 눈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싶었다. 하지만 수민은 최진호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지혁을 돕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혁이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가 그녀를 이해하고 신뢰할 것이라고 믿었다. 지혁과 수민의 관계는 단순한 사제 관계를 넘어섰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가정교사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수민이라고 불렀고 그녀는 그를 지혁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관계는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깊어지고 있었다. 수민은 지혁에게 단순한 심리학적 지식을 넘어 삶의 지혜를 가르쳤다. 그녀는 그에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법을 가르쳤다. 어느 날 지혁은 회의를 마치고 그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오늘 회의는 잘 끝났습니다. 그는 수민에게 말했다. 저는 그들의 표정과 몸짓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민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힘을 찾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지혁은 수민의 방에 들어갔다. 그는 그녀의 방에서 책을 찾고 있었다. 그는 책꽂이를 뒤지다가 한 권의 책을 발견했다. 그것은 현대 심리학의 이론과 응용이라는 책이었다. 그는 책을 꺼내 들었고 책의 앞 표지에 한수민 박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놀라서 책을 열었다. 책의 내용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이었다. 그것은 대학원 수준의 책이었다. 그는 수민이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지식은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보다 더 깊었다. 그는 책을 다시 책꽂이에 넣고 다른 책을 찾았다. 그는 다른 책꽂이에서 선우그룹의 미래 전략이라는 책을 발견했다. 그는 책을 열고 책의 내용이 선우그룹의 내부 문서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 책이 단순한 학술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책을 덮고 수민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다는 욕망이 더욱 강해졌다. 그날 밤 지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수민의 정체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누구일까? 그녀는 왜 평범한 가정교사로 위장했을까? 그녀는 왜 그의 아버지와 관련이 있을까? 그는 그녀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그의 비서인 민준에게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선우그룹의 내부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했다.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인
글로벌 물류 시스템 프로젝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프로젝트의 예산은 초과되었고 마감일은 지연되었다. 최진호 이사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였고 그는 자신의 실패를 숨기기 위해 지혁을 희생양으로 삼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지혁이 사회적 불안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폭로하고 그를 무능한 상속자로 몰아갈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지혁을 제거하고 선우그룹의 총재 자리를 차지할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아침 지혁은 사무실로 출근했고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기사의 제목은 선우그룹의 무능한 상속자, 그의 사회적 불안 장애는 회사를 파멸로 이끌 것인가 였다. 기사에는 지혁이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사진이 실려 있었고 그의 아버지인 강태산 회장이 그를 질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혁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최진호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몰랐다. 그는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그의 사무실로 달려왔다. 수민은 지혁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의 분노와 절망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단지 작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혁은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평온하고 자신감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는 그의 분노와 절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다. 수미는 신문 기사를 읽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것은 최진호 이사의 계략입니다. 그는 당신을 제거하고 선우그룹의 총재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의 계획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혁이 물었다. 그는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수민이 말했다. 그의 약점은 글로벌 물류 시스템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범죄를 증명할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지혁은 수민의 제안에 놀랐다. 그는 그녀의 대담함과 지성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최진호의 범죄를 파헤치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지혁은 수민과 함께 최진호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다. 그들은 최진호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그의 범죄를 증명할 증거를 찾았다. 그들은 최진호가 글로벌 물류 시스템 프로젝트를 통해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최진호가 회사의 다른 임원들과 공모하여 지혁을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지혁은 최진호의 범죄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의 사촌이 이렇게 사악한 사람일 줄은 몰랐다. 그는 수민에게 감사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는 최진호의 계략에 속아 넘어갔을 것이다. 그들이 최진호의 사무실을 떠났을 때 지혁은 수민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나를 도와주는 겁니까? 그는 그녀의 진정한 동기에 대해 궁금했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신을 돕는 것입니다. 수민이 말했다. 그는 당신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지혁은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말에 신뢰와 존경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가정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동료이자 그의 스승이자 그의 친구였다. 최진호 이사의 계략은 언론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선우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었다. 강태산 회장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혁을 호출했다. 이게 무슨 짓이냐? 태산은 지혁의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나는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너는 나를 실망시켰다. 나는 네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이것은 최진호의 계략입니다. 그는 저를 제거하고 회사를 장악하려 합니다. 저는 그의 범죄를 증명할 증거를 찾았습니다. 태사는 지혁의 말을 믿지 않았다. 증거? 무슨 증거? 너는 항상 말만 잘했다. 증거를 보여줘. 지혁은 그의 가방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내 태산에게 건넸다. 이것은 최진호가 글로벌 물류 시스템 프로젝트를 통해 돈을 횡령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태사는 USB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파일을 열었다. 그는 최진호의 범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았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사촌이 이렇게 사악한 사람일 줄은 몰랐다. 그는 지혁의 말을 믿었다. 이 증거는 어디서 찾았느냐? 태산이 물었다. 수민이 도와주었습니다. 지혁이 대답했다. 그녀는 저에게 그녀의 심리학 지식을 사용하여 최진호의 행동을 예측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고 그의 컴퓨터를 해킹했습니다. 태사는 수민에 대해 궁금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가정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결정했다. 한편 최진호는 지혁이 자신의 범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지혁을 제거하기 위해 더 사악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지혁의 비서인 민준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민준에게 지혁을 배신하도록 협박했다. 민준은 지혁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최진호의 협박에 굴복했다. 그는 최진호에게 지혁의 일정을 알려주었고 최진호는 지혁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 지혁은 수민과 함께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최진호의 범죄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최진호가 어떻게 그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의 범죄를 숨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혁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에 모든 증거를 저장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만심 때문입니다. 수민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똑똑하고 아무도 그의 범죄를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만심은 그의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들이 식당을 떠났을 때 그들은 괴한들에게 공격을 받았다. 괴한들은 지혁을 납치하려 했다. 하지만 수미는 그들의 공격을 막았다. 그녀는 태권도와 유도 기술을 사용하여 괴한들을 제압했다. 그녀의 행동은 매우 전문적이고 효율적이었다. 지혁은 수민의 놀라운 능력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가정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수민은 지혁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고 그녀는 그의 상처를 치료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당신은 저를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질문은 당신의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지혁은 그녀의 말을 믿었다. 그는 그녀의 진정한 정체를 몰랐지만 그는 그녀를 신뢰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삶을 구해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혁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민준이 최진호의 편에 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민준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미는 그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민준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는 최진호에게 협박당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계획을 따랐습니다. 지혁은 수민의 말을 믿었다. 그는 민준에게 연락했고 그는 민준이
최진호의 계획을 밝히도록 설득했다. 민주는 지혁에게 최진호가 그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알려주었다. 그는 최진호가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지혁의 사회적 불안 장애를 폭로하고 그를 무능한 상속자로 몰아갈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혁은 최진호의 계획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그는 최진호가 이렇게 사악한 사람일 줄은 몰랐다. 그는 수민에게 감사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는 최진호의 계략에 속아 넘어갔을 것이다. 최진호의 공격은 날카로웠지만 지혁과 수민은 그보다 한 수 위였다. 최진호가 언론을 이용하여 지혁의 사회적 불안 장애를 폭로하고 그를 무능한 상속자로 몰아가는 동안 지혁과 수민은 최진호의 뒤를 파고들었다. 그들은 그가 글로벌 물류 시스템 프로젝트를 통해 어떻게 자금을 횡령했는지, 그리고 그가 회사의 다른 임원들과 공모하여 지혁을 제거하려 했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그들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최진호의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정부 고위 관료, 언론인, 심지어 경찰 관계자들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의 네트워크는 거대하고 강력했다. 지혁은 이 거대한 네트워크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에 압도되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에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지혁이 말했다. 우리는 증거를 제출해도 그들은 증거를 조작하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정면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수민이 말했다. 우리는 그의 자만심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똑똑하고 아무도 그의 범죄를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가 그의 범죄를 스스로 드러내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지혁은 수민의 제안에 놀랐다. 그는 그녀의 대담함과 지성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최진호의 자만심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최진호가 지혁을 비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 기자회견을 역이용하여 최진호의 범죄를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지혁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최진호의 비난을 침착하게 받아들인다. 그는 최진호의 비난에 반박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침묵한다. 둘째, 수민은 기자회견장 뒤에서 최진호의 네트워크를 해킹하고 그의 범죄를 증명할 증거를 기자회견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송한다. 셋째, 지혁은 증거가 전송된 후 최진호에게 그의 범죄를 인정하도록 유도한다. 계획은 위험했지만 성공하면 최진호는 완전히 파멸할 것이다. 지혁은 계획에 동의했다. 그는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도박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최진호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지혁을 완전히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지혁의 사회적 불안 장애를 폭로하고 그를 무능한 상속자로 몰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는 지혁이 기자회견에서 공황 발작을 일으키기를 기대했다. 그는 지혁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할 준비를 마쳤다. 기자회견 당일, 기자들은 회견장에 가득 모여 있었다. 그들은 선우그룹의 상속자가 어떻게 그의 사회적 불안 장애를 극복할 것인지 궁금해했다. 그들은 또한 최진호 이사가 지혁에 대해 어떤 폭로를 할 것인지 궁금해했다. 최진호는 무대에 올라섰고 그는 지혁의 사회적 불안 장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지혁이 회사를 이끌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혁이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사진과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지혁은 무대 위에 서 있었고 그는 침묵했다. 그는 최진호의 비난에 반박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고 그의 눈은 평온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수민이 그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는 그의 내면의 힘을 사용했다. 기자들은 지혁의 침묵에 놀랐다.
그들은 지혁이 공황 발작을 일으키기를 기대했지만 그는 침착했다. 그들은 최진호의 비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때 기자회견장에 있는 모든 기자들의 휴대전화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이메일에는 최진호의 범죄를 증명하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기자들은 이메일을 열고 그들은 최진호의 범죄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최진호가 글로벌 물류 시스템 프로젝트를 통해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최진호가 회사의 다른 임원들과 공모하여 지혁을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최진호는 이 상황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의 계획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 그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고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혁은 무대 위에서 내려왔고 그는 수민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저의 삶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수민은 미소를 지었다. 저는 당신의 선생님일 뿐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저는 당신이 당신의 내면의 힘을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강태산 회장의 비서였다. 그는 그녀에게 회장님이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수미는 지혁에게 작별을 고하고 그녀는 비서와 함께 떠났다. 지혁은 수민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가정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삶을 바꾸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진정한 정체를 알아내고 싶었다. 지혁은 기자회견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최진호는 공황 발작을 일으키고 무대 뒤로 사라졌다. 기자들은 최진호의 범죄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고 선우그룹의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지혁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수민에게 가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삶을 바꾸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그녀의 진정한 정체를 알고 싶었다. 그는 기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그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그의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는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방으로 갔지만 그녀는 그곳에 없었다. 그녀의 모든 소지품은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흔적 없이 사라진 것 같았다. 지혁은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웠다. 그는 그녀가 그를 떠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삶을 바꿔 놓았는데 왜 그를 떠났을까? 그는 그녀의 진정한 정체를 알아내고 싶었다. 그는 그의 비서인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민준에게 수민의 과거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민준은 지혁의 명령을 따랐고 그는 수민의 과거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수민의 본명은 한정민이었다. 그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기업 컨설턴트였다. 그녀는 즈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전 세계의 기업가들을 돕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녀는 특히 기업 내부의 부패를 폭로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지혁은 이 사실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가정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일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가 왜 평범한 가정교사로 위장해 묻는지 궁금했다. 민주는 지혁에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한정민은 과거에 강태산 회장의 라이벌이었던 김동욱 회장의 딸이었다. 김동욱 회장은 강태산 회장과의 경쟁에서 패배하고 자살했다. 한정민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산 회장의 아들인 지혁에게 접근하여 그를 파멸시키려 했다. 지혁은 이 사실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그는 수민이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접근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삶을 바꿔 놓았는데 왜 그를 파멸시키려 했을까? 그는 그녀가 그를 속였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했다. 그는 수민을 찾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내고 그녀에게 그녀의 진정한 동기를 물어보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미워했다. 그는 그녀의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갈등했다. 한편 수미는 강태산 회장과 함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그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김동욱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녀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강태산 회장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태산은 그녀의 이야기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김동욱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아들인 지혁에게 접근하여 그를 파멸시키려 했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했다. 나는 너를 믿었다. 태산이 소리쳤다. 나는 너를 내 아들의 가정교사로 고용했다. 나는 네가 그를 도울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너는 나를 속였다. 저는 당신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수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당신의 아들을 도왔습니다. 저는 그가 그의 사회적 불안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그의 내면의 힘을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태사는 수민의 말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아들을 도왔다. 그녀는 그의 아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다. 그녀는 그의 아들을 파멸시키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아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아들을 사랑했다. 태사는 수민의 진정한 동기에 대해 궁금했다. 그는 그녀가 왜 아버지의 복수를 포기하고 그의 아들을 도왔는지 알고 싶었다. 왜? 태산이 물었다. 왜 너는 너의 아버지의 복수를 포기했느냐? 저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수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그가 저의 아버지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순수하고 착하고 용감합니다. 저는 그를 파멸시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태사는 수민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그의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진정한 동기를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용서했다. 나는 너의 사랑을 존경한다. 태산이 말했다. 나는 너의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 후회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이해한다. 태산은 수민에게 용서를 구했다. 수민은 태산을 용서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강태산 회장의 집무실. 그곳은 한때 무시무시한 권위와 냉철한 계산이 지배하던 공간이었으나 지금은 묘한 정적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수미는 긴장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태산을 마주했다. 그녀가 김동욱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밝힌 후 태산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너는 처음부터 나를, 그리고 지혁이를 속이려 했구나. 태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너의 아버지가 나와의 경쟁에서 패배한 후 너는 복수심에 불타 우리에게 접근한 것이로군. 네, 회장님.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수미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다. 저는 아버지의 죽음이 당신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약점인 아드님께 접근하여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과거에 치열했던 경쟁과 김동욱의 비극적인 최후를 떠올렸다. 그 경쟁은 정정당당한 사업적 대결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김동욱을 파멸로 이끌었고 그로 인해 그의 딸인 수민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아드님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는 당신의 냉철함과 지성을 닮았지만 동시에 순수하고 연약한 영혼을 가졌습니다. 그는 저의 아버지가 아니었고 당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지혁,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그분께 다가갈수록 그분의 두려움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파멸시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분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의 사회적 불안장애는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의 내면의 선함과 외면의 냉혹한 현실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태사는 수민의 고백을 듣고 굳었던 얼굴이 서서히 풀렸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복수심에 불타던 한 소녀가 한 남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진,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복수를 포기한 이야기.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용기에 감동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태산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냉랭하지 않았다. 나는 너의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이해한다.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 후회한다. 용서해다오. 태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선우그룹의 회장이 한 젊은 여성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수민은 놀랐지만 이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버지를 향한 복수심이 마침내 끝을 맺는 순간이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수민이 말했다. 저는 당신의 아드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제 정체를 숨겼습니다. 저의 모든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니다. 네오의 행동은 옳았다. 태산이 말했다. 너는 지혁이를 구했다. 너는 그가 그의 내면의 힘을 찾도록 도와주었다. 너는 그가 나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너에게 감사해야 한다. 태사는 수민을 자신의 아들처럼 아끼고 존경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지성과 용기를 인정했고 그녀의 진심을 믿었다. 그는 그녀에게 지혁의 곁에 남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녀가 지혁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지혁이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눈은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민준으로부터 수민의 정체에 대해 들었고 그는 그녀가 자신을 파멸시키려 했다고 믿고 있었다. 수민, 당신은 나를 속였어. 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나의 적의 딸이었어. 당신은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접근한 거야. 당신은 나를 이용했어. 지혁의 날카로운 비난의 수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분노를 이해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때 태산이 나서서 말했다. 지혁아, 진정해라. 너는 오해하고 있다. 수민이는 너를 파멸시키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너를 구하러 온 것이다. 태사는 지혁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는 수민이 김동욱의 딸이라는 사실, 그녀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접근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지혁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고 결국 그를 사랑하게 되어 복수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모두 말했다. 지혁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수민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수민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수를 포기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의 분노는 사라졌고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후회만이 남았다. 그는 수민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혁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수미는 지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그녀는 그가 그녀를 용서했다는 사실에 기뻤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상처와 오해를 극복하고 더욱 강해졌다. 최진호의 기자회견은 그에게 치명적인 자충수가 되었다. 언론은 그가 지혁을 비방하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과 수민이 폭로한 그의 횡령 및 비리 증거를 대조하며 그의 모든 범죄를 낱낱이 파헤쳤다. 최진호와 그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던 모든 공범들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최진호는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곧바로 체포되었다. 그는 지혁의 사회적 불안 장애를 조롱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공황 발작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최진호의 몰락은 선우그룹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그와 손잡았던 임원들과 고위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사임하면서 회사의 주요 부서들은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지혁은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상속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의 내면의 힘을 찾았고 그는 그의 능력을 증명했다. 그는 가장 먼저 민준을 만났다. 민준은 지혁을 배신한 것에 대해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혁에게 사과하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민준아, 나는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혁이 말했다. 나는 네가 최진호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동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는 나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다. 나는 네가 다시 나의 비서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민주는 지혁의 용서와 신뢰에 감동했다. 그는 지혁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굳건한 동맹을 맺었다. 지혁은 민준과 함께 최진호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인재를 찾고 회사를 재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수민과도 다시 만났다. 수민은 그에게 그의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말했다. 그녀는 그녀가 왜 그를 떠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그의 아버지를 용서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수민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아버지의 그늘에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당신이 당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기를 바랐습니다. 지혁은 수민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 깊이 감사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김동욱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그를 파멸시키려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용서했다. 그는 그녀가 그를 파멸시키는 대신 그를 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은 나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지혁이 말했다.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수미는 지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그녀는 그가 그녀를 용서했다는 사실에 기뻤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그들의 사랑은 모든 과거의 상처와 오해를 극복했다. 한편 강태산 회장은 지혁이 최진호의 몰락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회사를 재건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지혁이 더 이상 그의 그늘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지혁이 진정한 지도자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지혁에게 선우그룹의 총재 자리를 넘겨주고 은퇴하기로 결정했다. 지혁은 아버지의 제안에 놀랐다. 그는 아버지가 그에게 모든 것을 넘겨줄 줄은 몰랐다. 그는 아버지에게 감사했다. 그는 아버지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기로 맹세했다. 지혁은 수민과 함께 새로운 선우그룹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는 수민에게 그의 조언자이자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수민의 지성과 용기를 믿었고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함께 선우그룹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최진호의 네트워크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했다.
그들은 회사의 비전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그들은 선우그룹을 더 투명하고 더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과 용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최진호의 몰락과 함께 선우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의 시기를 맞았다. 지혁은 더 이상 단순히 총재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다. 그의 사회적 불안 장애는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내면의 힘은 어떤 외적인 권위보다도 강력했다. 지혁은 수민의 도움으로 새로운 선우그룹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투명성, 윤리 경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회사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 최진호의 네트워크에 의해 발생했던 모든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를 도입했다. 이러한 개혁은 처음에는 많은 반발을 샀지만 지혁의 단호한 결단력과 수민의 치밀한 전략 덕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수민은 더 이상 평범한 가정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혁의 가장 신뢰하는 조언자이자 동반자였다. 그녀의 뛰어난 지성과 통찰력은 지혁의 리더십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녀는 지혁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법, 그리고 그들의 숨겨진 동기를 파악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지혁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사업적 파트너십을 넘어섰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맞고 함께 밤을 지새웠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한편 강태산 회장은 지혁과 수민의 성공적인 행보를 지켜보며 흐뭇해했다. 그는 지혁이 자신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도자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기뻤다. 그는 수민이 지혁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는 모든 것을 지혁에게 맡기고 은퇴하기로 결정했다. 강태산의 은퇴는 선우그룹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지혁은 공식적으로 선우그룹의 총재가 되었고 그의 첫 번째 공식 행사는 기자회견이었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은 과거와는 달랐다. 이번에는 지혁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지혁은 기자회견 무대에 올라섰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조금 뛰었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저는 강지혁입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힘이 담겨 있었다. 저는 선우그룹의 새로운 총재입니다. 저는 선우그룹을 더 투명하고 더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선우그룹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기업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기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들은 그가 과거의 유약한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가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의 용기와 지성에 감탄했다. 그가 연설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그는 수민을 보았다. 그녀는 기자회견장 뒤편에 서서 그를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사랑과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축하했다. 지혁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혁이 말했다. 당신은 저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미는 눈물을 흘리며 지혁을 껴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최진호의 몰락은 선우그룹의 오랜 병폐를 뿌리 뽑는 기회가 되었다. 그와 결탁했던 모든 세력은 와해되었고 지혁은 수민의 조언에 따라 철저한 내부 감사와 인사 혁신을 단행했다. 그는 단순히 최진호를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스템 자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는 데 집중했다. 최진호의 자만심이 남긴 증거들은 선우그룹이 다시 태어나는데 결정적인 디딤돌이 되었다. 한때 무능한 상속자라고 불리던 지혁은 이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지혁의 가장 큰 변화는 회사 밖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한때 그를 억눌렀던 사회적 불안 장애는 이제 그의 과거가 되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연설하는 지혁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큰 내면의 성장을 이루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 모든 것은 수민 덕분이었다. 수민은 지혁 곁에서 그의 가장 든든한 조언자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지혁의 아버지인 강태산 회장에게 모든 것을 용서받았고 지혁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선우그룹의 공식적인 직함을 갖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어떤 임원보다도 강력했다. 그녀의 통찰력과 지혜는 지혁의 모든 중요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꿈을 키워주는 힘이 되었다. 지혁은 수민에게 과거의 상처를 털어놓고 수민은 지혁에게 그의 아버지와 관련된 복잡한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했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저녁, 지혁은 수민을 데리고 한적한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수민이 어릴 적 살았던 곳이었다. 그들은 오래된 집 앞에 멈춰 섰다. 그곳에는 수민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긴 오래된 편지가 있었다. 편지에는 그의 삶에 대한 후회와 딸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수민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다. 지혁은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껴안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을 치유했다. 그들이 도시로 돌아왔을 때 지혁은 수민에게 청혼했다. 그는 그녀에게 결혼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녀에게 그의 삶을 영원히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다. 수민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결혼을 발표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매우 의미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몇 년 후 선우그룹은 지혁의 리더십 아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혁은 더 이상 총재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선우그룹의 총재였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았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의 그늘에 살지 않았다. 그는 그의 삶을 스스로 개척했다. 수미는 지혁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의 아들 강민주는 아버지를 닮아 지적이고 용감했다.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사랑하고 그들의 사랑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최진호는 그의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그의 삶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의 자만심은 그의 파멸을 가져왔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가 사회적 불안 장애를 극복하고 한 여자가 아버지의 복수를 포기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 이야기는 용기, 사랑,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힘은 외적인 권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이야기는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